주차를 하면 정확하게 주차가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코스도 도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공식을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처음부터 좀 서술은 길었지만 이렇게 해서 먼저 말씀드리면서 첨삭지도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윤보영 시인학교에서 실시하는 감성 시쓰기 교실 4기 강사 진흥은 7월 15일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늘 그렇듯이 시를 주신 순서대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는 우리 강치선 우리 시인님께서 제일 먼저 주셨습니다. 강치선 우리 시인님은 이제 동문 시집을 읽는데도 큰 도움을 주시면서 이제 과제도 제일 먼저 내주셨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 글이 좋다는 뜻에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 강치돈 작가님 시인님께서 윤보영 시인의 시를 분석하고 응용하고 그것을 생활로 이끌어와서 일상 속에서 소재를 잡아서 시를 썼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수업을 통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다만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여러분들 과정 말고 다른 과정에 수업을 듣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가르치지만 지금도 뭐에 대한 쓰는 걸 하면은 사랑에 대한 시를 쓰고요. 처음부터 아예 그냥 제목이 사랑, 그 다음에 어떤 추상적인 거 있잖아요. 뭐 행복, 그 다음에 그리움, 그리고 또 다양한 어떤 보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친구, 이런 걸 가지고 시를 쓰는데, 우리 이제 강치선 그 작가님은 사물을 가지고 썼어요. 어제 제가 사실은 저 지방에 있는 경북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시 특강을 했는데 그 어린이들에게 수업을 할 때 이미 이 틀을 보내줘서 여기에 넣어서 여러분들 그 시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첨삭 지도를 한번 또 그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그 학생들이 보내온 시가 그렇게 추상적으로 사랑에 대한 사랑 제목이 사랑 이런 이게 있는 것은 아무도 없고 전체가 다 그 사물을 가지고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의 시를 보고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서 뒷자리에 앉아서 연신 이제 손가락 지켜 들고 박수 치고 와 그리고 놀래는 그런 시를 썼던 이유가 사물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그렇게 공감을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강치선님께서 쓴 게 사물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스테이플러라는 걸 가지고 썼어요. 이 스테이플러는 종이 서류를 이렇게 여러 장을 찝을 때 쓰는 그 스테이플러거든요. 그걸 이제 묶는다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이 묶는다는 뜻을 봤을 때 스테이플러는 서류가 흩어지지 않도록 하고보다는 서류와 서류를 묶어주고 왜냐면 뭐와 뭐를 뒤쪽에도 가져올 거니까 추억은 그대가 잊혀지지 않도록 않도록 합니다. 지워야 됩니다. 않도록 생각과 생각을 묶어준다. 요렇게. 그러면서 요것만까지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조금 더 맛을 내기 위해서는 요렇게 해서 한 번 더 가봤다. 어떻게? 다만 묶인 서류는 필요에 따라 떼어낼 수 있지만 서류를 묶었다가 다시 이제 잘못 엮든지 안 그러면 다 이렇게 필요 없을 땐 풀을 수도 있잖아요. 잡당겨서 이렇게 침을 제거하거나 묶인 추억은 이 나름 나를 지탱하는 힘이니까 뗄 수가 없고 다랑이니까 뗄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이 스테플러 묶은 서류는 이렇게 필요에 따라 떼어낼 수 있지만 묶인 그 추억은 나를 이렇게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에 뗄 수도 없고 뗄 필요도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좀 약간 더 이 사유를 좀 더 보태줬습니다. 이게 시쓰기 공식에 보면은 사물 플러스 생각은 감동이다. 요런 그 일공식이 있는데 여기다가 사물 플러스 생각 플러스 이게 1차적인 생각과 2차적인 생각을 한 번 더 쳐주는 게 있거든요. 더 쳐주는 방식을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감동으로 갔으니까 이 스테플러는 하나의 좋은 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추억 이런 거 사랑
뭐 행복, 뭐 이와 같은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스테플러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시를 썼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할 수 있나 하면은 이 스테플러를 가지고 이 쓰는 자체가 이 스테플러를 이 서류를 철하는 이 찍어가는 과정을 이 사진을 보듯 그림을 그리듯 본인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이해를 한다는 거죠. 거기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가져왔더니 아 이렇게도 비교시키구나. 이렇게 깜짝 놀란다는 그런 그 시가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 필통을 가지고 시를 썼어요. 물론 요즘은 필통을 많이 쓰지는 않지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통보다는 그냥 이렇게 뭐 필 하나가 뭐 오래 쓸 수 있고 또 그냥 그 어떻든 간에 필통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연필, 볼펜, 지우개가 흩어지지 않도록 필통에 보관합니다. 요건 필통의 역할이 맞아요. 그죠? 주도 저 책상 앞에 필통이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뭐 가위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빨간 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대 추억 흩어지지 않도록 내 가슴에 보관하듯 이 필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필통은 책상 위에 두고 다니지만 그대 추억은 늘 담고 다닙니다. 이 필통을 가슴에 담고 다니지 못하니까 물론 이렇게 천으로 된 거 이런 건 가방에 넣어 다닐 수는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필통은 여기다가 그렇게 책상에 두고 다니잖아요. 그죠? 늘 담고 다닙니다. 어떻게? 보고 싶을 때마다 그대 생각권에 수시로 사용합니다. 담고 다니니까 왜 담고 다니냐면은 보고 싶을 때마다 그대 생각 수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담고 다닌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요런 부분을 조금 좀 언제든 꺼내봐도 웃을 수 있도록 요 자체를 이렇게 좀 확대를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자체가 필통 자체가 한편의 좋은 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사랑이고 행복이고 그리움이고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있잖아요. 추상적인 단어 이런 거를 써가지고 공감을 얻어낼 수 없어요. 없지만 뭐죠? 이렇게 이 필통 하나가 이렇게 좋은 시가 됐다는 뜻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세요. 이 책상 위에 가지고 보이는 거 가지고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낮에 어떤 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도저히 시상을 잡을 수가 없어서 쓴다 했는데 온갖 과거에 있었던 얘기를 다 적어놨습니다. 아주 길게 적었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했어요. 선생님 시는 도저히 제가 좀 읽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 좀 짧게 쓰면 좋겠다. 제가 한번 지금 그 자기는 짧게 쓸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제가 책상 위 책임 보이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뭐 TV가 보이고 그다음에 창문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냉장고가 보이고 뭐 이렇게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것마다 한 편씩 시를 이렇게 같이 만들어 갔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나는 지금까지 시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 상상을 넣어야지 시가 되는 줄 알았고 당신께서 시를 배우러 나갔을 때 그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처음부터 이렇게 상상에 안 들어가면은 막 꾸중을 했던 이런 기억이 있대요. 지금도 그렇게 꾸중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맞다. 다만 우리는 지금 짧은 감성시를 쓰는데 2줄짜리 시를 쓰는데 어떻게 그걸 이렇게 꿈이 막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실제적인 그 시를 쓰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그렇게 연습을 해보겠다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강치선님께서 세 번째는 지우개를 가지고 쓰신 거예요. 이 책상 위에 있는 거 가지고 쓰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신 거죠. 저 고향에 가져올 필요 없고요. 저 산 위에서 가져올 필요도 없고 저 하늘에 있는 별 따올 필요도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 그리다 잘못된 부분 지우개로 지울 수 있지만 그림 그리다 잘못된 것은 뭐 글씨도 지울 수 있지만 글씨는 요즘 볼펜을 짝짝 그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어디에 씁니까? 이렇게 그냥 컴퓨터에 쓰고 이러니까 이제는 아예 이게 우리 강채선님께서는 이렇게 계획된 작전이에요. 이렇게 그림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림을 그리다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은 지우개로 지울 수 있지만 추억 속거리는 무엇으로 지울 수 있을까요? 요건 지울 수 있지만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답을 툭 던질 수도 있지만 이건 질문을 하고 답을 내가 해주는 거예요. 왜? 여기가 제목에서 답을 해줘야 되는데 제목은 그냥 지우개로 사물로 갔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되는 거죠. 왜요? 이렇게 추억은 한평생 담고 살아서 왜 지워야 하죠? 이렇게 도리어 묻는 거예요.
예. 그 추억은 한평생 담고 살아서 추억이라 했는데 왜 지워야 하는데요? 도리어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울 수, 지울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지울 수 있을까요? 왜요? 추억을 왜 지워요? 그건 한평생 담고 사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내 첫사랑을 지금 한평생 담고 사는데 이 첫사랑을 지워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물었다가 좀 약간 행복한 무한을 당하는 거죠. 행복한 무한을, 그죠? 그러면서 이 자체가 지우개가 한편의 시가 되었다. 좋은 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요, 그 먼저 주신 분들 시에 대해서는 정말 아주 진지하고 이렇게 길게 우리가 배우는 측면에서 오랜 설명을 하겠다는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상세하게 많이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번엔 계산기 가져왔어요. 정말 우리 책상 위에 거를 다 가져왔잖아요. 이게 첫 시간에 우리가 쉽게 시상 잡기 시간에서 보이는 것마다 막 다 이렇게 시상 잡는 걸 수업을 했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로 지금 계산기를 가지고 했어요. 보세요. 곱하기를 하면 수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맞죠? 곱하기 하면 사랑은 주어에 사랑을 곱했습니다. 수는 많지만 모두가 그대입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갔어요. 물론 이제 뭐 추억을 곱합니다. 그대가 나오면 당연합니다. 이 자체를 사랑을 곱했습니다. 수는 많지만 모두가 그대입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갔어요. 왜? 이유가 요거를 그대 외에 어떤 추억도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어떤 추억이라는 단언적인 제시가 보충 설명이 필요할 때는 공감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 그대는 나에게 늘 영순이니까 요걸로 보면 갔어요. 이건 뭐 보충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뭐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곱하기를 하면 수가 빠르게 늘어납니다. 사랑을 곱했습니다. 수는 많지만 모두가 그대입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대는 나에게 늘 영순이니까. 이렇게 하고 딱 맞추신 거죠. 계산기. 재미있잖아요. 재미있어요. 계산기 가지고 막 숫자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그대 생각을 막 두드려 보세요. 막 이렇게 숫자 알지도 못하는 숫자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알파만 개고 뭐 알파 이게 알파 이름 쓰는 게 아니죠. 알파가 이렇게 쓰면 아유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알파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대 생각은. 예, 그렇게 이런 것은 우리 강치선님의 최대의 장점입니다. 예, 좋습니다. 연필깎이 나왔어요. 5편을 다 책상 위에 보는 걸 가지고 썼죠. 여러분들 시님 저 시상을 잡을 수 없어요. 요즘 뭘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쓰는 거 많아요. 입고 있는 뭐 단추, 그 다음에 뭐 허리띠, 뭐 그 다음에 양말 다 시가 되는 거예요. 이 안경 뭐가 이렇게 시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연필깎이 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연필깎이는 연필을 다시 쓸 수 있게 하고 그대 생각은 나를 항상 웃게 합니다. 이렇게 비교로 딱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쓸 때 화물 플러스 생각은 감동이다는 이 일공식 가지고 거의 다 많이 썼는데 요즘은 비교 기법 가지고 많이 써요. 비교 기법으로 쓰니까 쓸 게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를 잘만 쓰면 사람들이 다 감동을 해요. 옛날에 제가 비교 기법으로 쓴 대표적인 시가 안경이라는 시였어요. 뭐 이렇게 사람들은 자세히 보고 싶고 가까이 보고 싶고 뭐 이래서 안경 쓰지만 그대 그리운 나는 가까이 보고 싶고 더 가까이 자세히 보고 싶어서 눈을 감는다. 이렇게 이제 그 비교기법으로 쓴 대표적인 시가 있는데 요즘은 많은 시를 대표기법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이게 바로 대표기법인 거예요. 그렇지만 약간은 약해요. 그럼 오늘도 웃음은 멈추질 않네요. 이게 비교한 데 대한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약간 어긋났습니다. 어긋나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연필깎이 있잖아요. 연필깎이는 연필심이 달아야 사용하지만 연필심이 길고 이렇게 연필이 있는데 김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연필을 다시 깎을 필요 없어요. 왜? 부러지기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대 생각은 넘쳐도 꺼냅니다. 지금도 웃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대 생각 중입니다. 요렇게 한 번 더 보충을 해줌으로 인해서 이 연필깎이가 어떻다? 웃는 연필깎이가 된다.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해가 갈 거예요. 그죠? 제 설명이. 우리 강치선님께서 이렇게 해서 제가 편집하고 또 이렇게 고생한 거를 고맙다 하는 것보다가 더 이 5편에 먼저 제출해 준 것도 고맙지만 이렇게 멋있는 시를 이렇게 메모를 제출해 준 것 때문에 고맙다고 제가 먼저 인사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김천택 시인님 시를 보겠습니다. 김천택 시인님도 조금 이렇게 이제 추상적인 글을 쓰시다가 지금은 이렇게 사물적인 그 묘사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잘 돌아오셨어요. 어차피 있잖아요. 이렇게 연을 날리도 이렇게 갔다가 두루뭉두루 그때 생각 찾아달라고 이렇게 날렸더니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이 연이 어디로 날아와요? 내 가슴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왜? 그때 그리움이 내 가슴에 있으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그 김천택 시인님도 이렇게 막 고향으로 가고 막 이렇게 추억으로 가고 막 이렇게 친구들로 가고 어린 시절로 갔다가 다시 그냥 사물 묘사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이런 거 한번 필요해요. 이렇게. 네, 이런 것도 한번 쏟아내야지 이게 그 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맥주잔이 있죠. 제가 잘 그리지는 못하지만 항아리처럼 그렸지만 여기에 이제 맥주를 이렇게 담으면은 거품이 이렇게 담겨요. 그런데 지금 추억이나 기억이나 뭐 첫사랑이나 친구나 이런 부분은요 다 어디다 거품이에요. 요런 거품을 다 이렇게 드러내야지 맑은 물이 나오는데 요게 엑기스적인 시가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걸 한 번쯤 이렇게 잘못 따랐을 때 거품이 일면은 거품을 따낼 필요도 있죠. 그래서 고향도 한번 가볼 수 있고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경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 안에 그대 생각하며 거울을 보는데 지금 거울을 보는데 거울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거울 앞에서 그대 생각하다가 웃었습니다. 거울 보면서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오늘 그 친구 만나고 했는데 지금 옷을 이 머리 스타일은 괜찮나 이 옷은 어떨까 이렇게 거울 보면서 그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실적인 걸로 간 거예요. 예, 내가 웃는다를 거울 속 나도 웃고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그대도 웃고 있습니다. 오늘 내 앞에 거울은 웃는 거울이라 불러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톡 간 거죠. 이게 거울을. 예. 그래서 제목을 거울을 했기 때문에 실제 거울을 보면서 이런 시를 썼기 때문에 이게 생활시고 살아있는 시고 예 그렇게 감성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비빌 언덕 이게 또 재미있어요. 약간 다만 이제 단어적인 그 용어는 선택은 다시 나중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보세요. 손은 몸이 가려울 때 언덕에 비비고 어차피 뭘 비벼요? 몸을 위로 올렸어요. 그죠? 손은 몸이 가려울 때 언덕에 비비고 몸을 위로 올린 게 다 계산적인 걸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그대 그리울 때 마음에 그대 생각을 그냥 비비고보다 부딪힙니다. 이렇게 가보자는 거죠. 비비는 것보다가 부딪히는 게 더 강한데 사실은 좋기는 여기도 비비고 여기도 비비고 둘 다 막 비벼야지 좋아요. 비빔밥이 아니라 이거는 둘 다 비교하는 비비는 거예요. 비빔밥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비빔밥도요 뭐 참기름 넣고 이렇게 잘만 비비면 아주 고소하고 맛있긴 하지만 지금 우리는 비빔밥을 비비는 것이 아니라 비교 기법에 대한 시를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잘 썼어요. 그 다음에 나는 그대 그리울 때마다 마음에 그대 생각을 부딪힙니다. 생각을 비빈다는 것은 이거는 볼을 비비는 거니까 조금은 이제 약간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부딪힌다고 이렇게 간 거예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소의 이 가려움은 잠깐이면 해소되지만 해결되지만 그죠? 그대 그리움은 부딪혀도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요걸 가지고 쓰려고 제가 비비도 끝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부딪혀를 가지고 이끌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비빌 언덕은 어떻다? 굉장히 좋은 시다. 우리 김천택 시인만이 쓸 수 있는 발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거는 잘 정리해서 어딘가에 이렇게 제출을 하면 사람들이 다들 깜짝 놀라며 웃을 수 있는 그런 공감 가는 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 자체는 그런 부분을 왜 부딪힌다는 쪽으로 갔는지를 설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표한 것은 다 설명이다. 동그라미 치고요. 요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단비 내린 날 오랜 가뭄 끝에 비가 내립니다. 이 필요는 없어요. 왜? 메마른 대징은 뭘 기다려요? 비를 기다리기 때문에 이 가뭄 끝에 비가 내리는 말은 안 해도 이미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린다는 가뭄 끝에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이중 설명이다. 필요 없는 설명이다. 시에서는 글자 수를 줄여서 긴장감을 높일 때 이 시가 좋은 시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만큼 두 줄을 줄인 겁니다.
그러면서 덜 파는 초목들 온몸을 흔들며 좋아합니다. 그냥 온몸이 아니라 몸을 흔들며 이렇게. 안 그러면 덜 파는 초목들 몸을 흔들며 좋아합니다. 좋아한다. 한다죠. 그냥 이게 그 평문은 평면이니까 좋아한다. 메마른 내 가슴에 담비가 내린다. 이게 이제 돌판에 내리는데 이제 나로 왔어요.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그대 만날 생각 얼마나 좋은지 어깨가 저절로 들썩인다.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거 가지고 이렇게 비교로 가서 시를 썼기 때문에 좋다. 담비 내리는 날 좋습니다. 담비 내리는 날 사실은 기다리던 대지에 비가 내리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깨가 들썩거린 이유가 친구를 기다렸던 친구를 만나는 날이니까 담비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못 만났던 친구면서 보고 싶었던 친구를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좀 빠르죠. 예, 여러분들 오늘도 시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 하다 보니까 빨리 1시간 내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소나기처럼 지나가는데 조금 천천히 좀 해볼게요. 소나기. 뜨거워진 대지에 이 소나기가 내립니다. 뭐 이게 땅에 뭐 뜨거워진 땅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뭐 안 그러면 거리에 뜨거워진 거리에 소나기가 내립니다. 창문을 두드리며 내린다. 뜨거워진 그리움에 그대 생각이 소나기처럼 내린다. 내 마음 두드리며 내린다. 이렇게 비교를 갔어요. 다만 밑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했어요. 소나기는 적당히 내리다 그치면 좋고 그대 생각은 꿈속까지 이어지면 좋고 요거를 좀 더 보완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 김천택 시인님은 참 많은 글을 적어서 굉장히 잘 쓰시고 이렇게 잘 씁니다. 다만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앞으로 차츰 이렇게 이런 부분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걸 찾아 넣음으로 인해서 스스로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런 것을 언제 할 수 있냐? 다음 수업 정도는 아예 틀을 짜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럼 이 틀을 갖고 있다가 뭐든지 보면은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은 이 시가 한 편씩 시가 탄생하는 이런 연습을 할 거란 얘기죠. 자, 다음 우산과 드라이기. 이것도 재미있어요. 우산과 드라이기 보세요. 비가 내린다. 그대가 우산을 씌워준다. 실내로 들어와서 와서가 아니라 와보니 그대 한쪽 어깨가 젖었다. 내 가슴에 드라이기를 달아 젖은 어깨에 말려주고 싶다. 이 드라이기 뭐요? 사랑이죠. 사랑. 예. 얼마나 아름다워요. 좋죠. 다만 뭐 꽃을 피우는 데까지는 안 가도 되고 하나 정도만 주고 싶다 그냥. 예. 실제 주지는 못하지만 주고 싶다는 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가 저 하늘의 별 따주고 싶다. 따서 따줘 그러면은 자 눈 감아봐 하나 둘 셋 마음 열어봐 내가 별로 달려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자 벽시계는 잠시도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 마음을 요거를 요렇게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대 생각을 보니 내가 시계도 아닌데 쉬지도 않고 그림을 돌립니까? 왜? 그런데 그대 생각은 내가 시계도 아닌데 쉬지도 않고 그림을 돌립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 거죠. 이렇게. 예. 시계, 벽시계. 예.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김천택 시인님의 시는 5편 정도 이렇게 한 거 같고요. 다음에 우리가 정동욱 시인님 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정동욱 시인님의 글을 보면서 많이 웃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믹하지 한 시는 아니지만 코믹한 것처럼 웃음이 나오도록 쓴 시이기 때문에 좋은 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코믹은 우리가 일상에서 이 얼마든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감을 했던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는데 유심히 보면은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절대적으로 코미디는 본인은 웃지 않지만 이 앞에 있는 사람 그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은 뭘 웃게 만드는 게 이게 유명한 그 코미디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정동욱 작가님은 지금까지 보면은 나는 그 웃기려고 쓰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웃게 만들었으니 이게 정말 일상에 이 답답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번 웃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는 걸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또 글을 썼는가 한번 볼게요.
제가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콩국수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 아내는 맛보기도 전에 맛있지 하고 묻는다. 맛을 안 봤는데 나도 그냥 나는 무심코 먹지도 않고 맛있다고 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아내가 그걸 보고 뭐라 했겠어요. 아내가 한 소리 한다. 영혼 없는 대답하는 당신. 당신 그 말은 영혼도 없는 것 같아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래도 봐줄만 해. 왜? 사랑이니까. 요렇게 그냥 하나 그냥 톡 치고 나갔어요. 그냥. 우리가 시를 쓸 때요. 꼭 이렇게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어야지 돼요. 그 닭 잡아먹고 닭 이렇게 뭐 털 이런 거 남겨놓으면은 큰일 납니다. 그죠? 오리발을 내밀어야 된다. 봐라, 닭이 뭐냐, 오리발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심정은 가는데 물정을 없애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요즘 이 시인님한테 시를 배우면서 글을 쓰는데 이게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뭐 애인 생겼냐고 자꾸 묻는다라고 뭐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성시는 애인이 있냐고 묻는 게 좋아요. 다만 그렇게 애인이 있냐고 묻는다는 것은 어느 단계를 넘으면은 안 묻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성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글 속에 독자가 주인공인 시를 써야 돼요. 제가 우이동에 있는 백란에 거의 한 160편 정도의 제 시화를 달아놨는데 책상 그 유리창 아래도 다 시가 뭐 4편씩 이렇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려 있었는데 그 시를 보다가 이제 거기 이제 제가 우연히 그 식사를 하러 왔는데 저는 가도 그 백란 그 사장님께 이런 말을 해요. 누가 나를 찾거든 내가 설령 여기 와 있다 하더라도 그 윤보영 시인은 저도 잘 못 봅니다 라고 얘기해라. 나는 여기서 함부로 독자 그렇게 안 만나줄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어떤 분이 옆에 앉아서 책상을 탁 치면서 윤보영 시인 이 사람 웃기는 사람 아니야 딱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왔던 일행이 제가 여기 이렇게 제가 앉아 있었고 3명이 여기 3명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여기 있던 사람이 윤보영 시인 이 사람 웃기는 사람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사람이 왜 윤보영 시인이 당신 뭐라고 뭘 이렇게 뭐 사기쳤어? 뭐 어떻게 해서 막 눈을 동그랗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큰소리 딱 쳤던 화냈던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말이야 내 얘기 들려주지도 않았는데 내 얘기를 여기다 왜 다 써놨는 거야. 기분 나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여기 앉아가지고 됐다. 저게 바로 독자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어느 단계를 넘으면 여러분들을 애인이냐 이런 게 안 물어요. 왜? 독자가 주인공. 왜냐하면은 물으려고 했던 사람이 자기 좋아하는 사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막 이렇게 그 저 시인 그 애인으로 이렇게 그 뺏길 일 있어요? 절대 안 묻죠. 그럼 자기는 자기대로 막 신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시집을 냈는데 어떤 독자 한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시인님 참 고맙습니다. 왜요? 왜? 그러니까 제가 시인님 시를 읽었는데 3명이 생각났대요. 군대 학교 다닐 때 사귀던 친구, 또 군대 있을 때 사귀던 친구, 지금 결혼할 때 이제 사귀던 친구, 3명이 생각이 나는데 다 이 사람은 바다, 이 사람은 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집, 뭐 이런 이 글이 각각 다른 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독자들이 주인공이 되게 만들면 자기 사랑을 생각하는 거지 시인의 생각이 왜 사귀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이게 감성시를 쓰더라도 그 시 속의 주인공이 독자이기 때문에 그냥 싱글벙글 웃기만 하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생각만 하기 때문에 염려는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요거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대. 꽃밭에는 꽃들이 가득하니 예쁘고 내 마음에는 그대라는 꽃이 가득하니 행복하다. 예쁘고 행복하고 맞아요. 그래서 꽃밭에는 꽃이 있어야 하고 내 안에는 그대가 있어야 한다. 요런 것을 조금 한 번 더 보태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체가 그대의 중심으로 가가지고 이 한편에 더 맛있는 시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느질. 이 바느질도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저는 단추를 달다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단추와 당신이었다면 내 마음에 닿았을 텐데, 이 단추시 한 편 가지고 정말 유명한 단추시인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바느질을 할 수 있어요. 보세요. 이 바느질은, 이 재봉틀은 그냥 바느질을 아니고 재봉틀은 천과 천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어주는, 이어주는, 이게 이어주는, 이렇게 이어주니까, 그죠? 형실, 홍실로 엮으면, 안 그러면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아름다운 식탁보가 되듯, 그대 생각을 한 땀 한 땀 이어가면 그리움이 된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대 마음까지 이어가야 할, 내 안에 그대 마음까지 이어가야 할 그리움이 있다. 이렇게. 예. 요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가야 되는 이런 그리움이 있다는 거죠. 이 바느질 가지고, 재봉틀 바느질 가지고 이런 것까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힘, 이걸 우리가 배우는 거죠, 지금. 예. 좋습니다, 바느질. 선글라스. 이 선글라스는 우리가 이제 이 감성시를 배우는 분들이 이 선글라스에 대한 시를 여러분 많이 쓰셨어요. 그와 비슷한 글이긴 하지만 좀 다르게 썼던 거죠.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볼게요. 사람들은 선글라스를 눈을 보호하기 위해 쓰지만 나는 너에게 내 생각 들킬까 봐 씁니다. 예. 사람들 선글라스는 눈 위에 있고 내 선글라스는 그리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조금 보태면 이 선글라스가 하나의 독특한 선글라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장미. 대문에 피는, 대문 앞에, 대문에 피는 거네. 대문에 요게 있으면 이게 여기 피는 장미니까 대문 옆이나 앞이나 이쪽에 피어야 되니까 대문 앞에 피어 있는 흰색 장미. 이렇게 앞자를 넣자고요. 자세히 보니 분홍색이다. 왜 분홍색일까? 연분홍색이다. 왜? 내가 그대를 바라보니 수줍었나? 연분홍색이다. 연분홍색 장미. 그죠? 한편에 맛있는 글이 되었어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네. 벌써